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랑스러운 한국에서 새로운 해저 케이블 기술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내놓은 최고 수준 기술력이 집약된 첨단 해저 케이블은 새로운 세계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해저 케이블 시장은 그동안 세계 소수 기업만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2007년도에 해저 케이블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고 꾸준히 기술 개발에 착수해 대규모 해외 사업을 연속으로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일본은 이번에 또 한 번 세계를 놀래킨 한국의 기술 개발을 보고 배가 아파하는 분위기입니다. 해저 케이블은 매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케이블로 이어져야 하고 심해에 거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등 기술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이란 대륙과 대륙, 육지와 섬 등과 같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격리된 두 지점 사이에 전력과 통신 공급을 위해 설치되는 케이블을 말합니다. 특히 한 번에 수백 킬로미터를 연결하고 바다 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케이블 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집약, 케이블의 꽃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해저 전력 케이블 시장은 2016년 40억 6,100만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5.89% 성장해 올해는 58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글로벌 친환경 기조로 친환경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섬에 발전소를 짓지 않고 기존 발전시설에서 전기를 보내는 방식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LS전선은 2007년 국내 최초로 해저 케이블을 개발, 2009년 강원도 동해시에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하며 유럽과 일본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던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일본 여론에서는 한국의 기술이 엄청나게 놀랍다는 반응과 한국이 자신들의 먹거리 시장을 견제하며 치고 올라온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해저 케이블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 지자체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실내로 강원도는 생산 제품의 길이와 중량이 각각 수십 킬로미터와 수천 톤에 이르는 해저 케이블 공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동해안 부두와 인접한 송정동 터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공장 부지 추천에 그치지 않고 토지 보상, 실시 계획 승인, 건축 허가 및 공장 설립 승인, 착공까지의 전 과정을 기존 2년에서 3개월 만에 마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술 개발에 아낌없이 지원해준 지자체의 도움 덕에 한국의 LS전선은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기업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2008년 4월 송정산업단지 12만 3,585m의 부지에 3천억 원을 투자해 국내 최초 해저 케이블 생산기지가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동해 공장으로 인해 동해시는 케이블 공장 200명, 4에서 5개 계열사 500명 등 총 7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얻었습니다. 기술도 개발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의 경제도 함께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한국 LS전선은 시장 선점을 위해 생산 기술력을 향상시켜왔습니다. 우선 해저 케이블의 핵심 생산 설비인 전기동을 꼬아 수직으로 끌어올리는 장치를 자체 제작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어렵게 구한 설비 사진을 참고해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만들었다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겐 경험과 노하우가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비결을 또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지을 때부터 공장 설비들 역시 해저 케이블 생산에 맞게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주문해 제작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보관 창고는 반도체 생산 시 적용하는 최고 수준의 청정도인 클래스 1000을 적용했습니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불량률을 줄일 수 있고 최상의 해저 케이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 2월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남, 진도와 제주 간 전력 해저 케이블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총 3,281억 원 규모로 프랑스 넥상스, 일본 JPS를 따돌리고 처음 수주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 내부 언론에서 한국에 한방 먹었다면서 왜 일본은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상대하고 있는 소니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국처럼 기술 개발을 빠르게 하지 못하느냐는 질책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전 관계자는 LS전선이 최종 계약자로 선정됨으로써 당초 예산 3억 1,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4,447억 원 대비 약 1,200억 원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미국 뉴욕주 동부 롱아일랜드 캡트리 아일랜드 연계 싱가포르 전력청과 620억 원 규모 공급 계약 등의 해외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대만에서만 총 5천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을 추가로 수주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초 바레인에서는
약 1,000억 원의 계약을 따내는 등 대형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바레인 해저 케이블 사업은 성피로 수주했습니다. 바레인 본섬과 동남부 하와르 섬 사이 25km를 해저 케이블로 잇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걸프협력회의가 추진하는 친환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사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유럽과 일본 등 전선 업체들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을 뚫어내고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에는 한국 제주와 진도 전력 연계망을 비롯 카타르, 미국 등 글로벌 장거리 프로젝트들을 수행한 경험이 수주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걸프만의 하와르 섬은 총면적이 울릉도의 절반 정도인 분도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어 바레인 정부가 관광단지로 본격 개발 중입니다. 바레인은 친환경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섬에 발전소를 짓지 않고 본섬에서 전기를 보내는 해저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세계적인 기술 보유국 한국이 있기에 실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EPC 업체인 알기아즈로부터도 제품 공급부터 전기, 설치 공사까지 일체를 수주하여 2021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해저 케이블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현재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신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 국영 전력회사 페네트사와 약 1억 74만 유로 한국 돈으로 1342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이는 유럽 시장 진출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북쪽과 서쪽 근해에 건설되는 해상 풍력단지 두 곳에 2023년까지 총 210km의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LS전선은 2012년 영국 해상 풍력단지를 시작으로 2013년 덴마크, 2016년 벨기에 등에 15에서 30km의 중소 규모 해저 케이블을 공급해왔습니다. 한국은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올해 유럽 지역 본부를 설치하고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전력망은 국가 안보, 정전으로 인한 사회 혼란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품과 시공 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 업체를 결정한다며 한국은 국내 경험을 토대로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국내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LS전선은 해저 케이블 사업이 본격 성장 궤도에 오르자 강원도 동해시에 약 500억 원을 투자해 대지 면적 10만 4천 제곱미터의 건축 면적 8,800제곱미터 규모로 제2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번 2공장 준공으로 생산 능력이 2.5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해저 2공장은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고압의 케이블을 대규모로 생산, 보관, 운반할 수 있는 설비들로 구축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지름 30cm 내외의 케이블을 한 번에 수십 킬로미터까지 연속으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 제조 설비가 필수적으로 설비 자체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설비 역시 한국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특히 50m 아파트 18층 높이의 대형 제조 설비는 전 세계적으로도 5대 정도에 불과한데 한국은 이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5톤 트럭 1000대분의 케이블을 한 곳에 감아 보관할 수 있는 5000톤급 턴테이블도 한국은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한국은 해저 케이블 사업은 그동안의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이제 자립과 성장의 터전을 만들어냈다며 제2공장 준공은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며 글로벌 케이블 솔루션 리더라는 목표를 향한 의미 있는 행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신기술이 세계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세계로 더욱 뻗어나가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자국의 해저 케이블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분히 한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통신 인프라의 핵심으로 꼽히는 해저 광 케이블 수출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해저 광 케이블의 수출 지원책을 담은 해외 전개 행동 계획을 올해까지 확정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지원책의 핵심은 넥, NTT, BD 등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펼치는 해저 케이블 사업을 민관 펀드인 해외통신방송 우편사업지원지구의 투융자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수출 대상국의 대금채불 등을 우려하는 기업의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일본 무역보험을 활용해 해당 기업 손실을 보상해 주고 강요금을 앞세운 고위급 세일즈 활동도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조건 일본의 해저 케이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일본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급속히 부상한 한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주도의 해저 케이블망으로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계감도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통신 데이터의 99%는 해저 케이블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400개의 해저 케이블이 부설돼 있고 전체 길이는 지구를 30바퀴 돌 수 있는 120만 킬로미터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시장에서 지금까지 해저 케이블망 사업을 주도해온 것은 일본 내 미국태 서브컴, 프랑스 알카텔 서브머린 네트워크스 등 통신 장비 업체 3곳뿐이었습니다. 이들 3사의 해저 케이블 시장 점유율 합계는 90%를 넘어 해저 케이블 사업을 확대하는 한국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뛰어난 핵심 신기술을 무기로 영업을 펼쳐 시장을 급속히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미우리는 한국 기업이 장거리 해저 케이블을 완성하는 기술력을 보여줘 일본, 미국, 유럽 업체 관계자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며 일본 넥 등 3사가 독점해온 대륙간 해저 케이블 부설에서 한국 기업이 강력한 라이벌로 떠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 사례로 해외 정부가 검토하는 유럽 경유, 아시아 연결 해저 케이블 부설 사업의 수주를 놓고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경쟁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해저 광 케이블 수출 지원 정책을 강화키로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신기술을 개발해내자 일본은 이를 의식하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한국이 큰 사업권을 연속으로 따내면서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신기술을 따라잡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는 이러다가 기술 경쟁력에서 한국에 계속 뒤처지다가 일본이 세계 해저 케이블 분야에서 도태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본 전문가들의 우려와 아우성까지 들리는 상황입니다.